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이제 해도 바뀌고 직장을 옮기거나 승진하신 분들, 그리고 신학기 입학 시즌이라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을 시기인데요. 이런 선물은 아무거나 함부로 주어도 안 되고요.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복을 담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할 때도 새 상품을 사서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사용하던 아끼는 물건을 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셔야 하는데요. 나의 애장품 속에는 명예와 행복, 재물의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복과 기운이 빼앗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거든요. 오늘은 남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남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요. 재물운이 달아나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사용하던 금고와 지갑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수성가하셔서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는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는데요. 그분은 학교도 초등학교만,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시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부터 주방장이 되기까지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배워서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고생 끝에 자녀들도 공직자로 높은 위치에 자리 잡게 키우시고 또 본인도 빌딩을 소유한 노후에는 정말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신 분이 그 식당을 넘기고 난 후부터 생각지도 않던 돈이 줄줄 새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빌딩 대출만 남아있고 그 빌딩은 은행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때 사용하던 금고는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거든요. 자, 몇십 년을 사용해서 워낙 낡기도 했고 또 식당을 넘길 때 그냥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가져오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몇십 년간 나에게 돈을 벌어주었던 금고잖아요. 그 금고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버린 탓에 재물운을 남에게 몽땅 주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듯이 재물을 상징하는 금고나 지갑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기운이나 좋은 인연, 재물복을 남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용하던 금고나 지갑을 버리실 때는 뚜껑을 활짝 열어서 요 분무기에 락스를 조금 섞은 물을 막 뿌려주고요. 그걸 한 2주 정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면 나의 재물운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런 후에 폐기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두 번째는 바로 쌀입니다. 옛날부터 쌀은 재물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먹을 복이 담긴 쌀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재물운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지자체에 쌀을 사서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일정 금액을 정해서 물건을 사서 베푸는 것이고 덕을 쌓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돌아오는 복이 더 크니까 괜찮지만 내 집안의 쌀독 안에 있는 쌀을 퍼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내 가족이나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괜찮지만 집안의 쌀독에 담겨있는 쌀은 다시 퍼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만약 옆에 식당에서 쌀이나 밥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 만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한두 번쯤이야 괜찮은데 주기만 하고 받아오지 않는다면 식당의 매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실제로 밥이나 반찬을 담고 사용했던 그릇도 남에게 주거나 팔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이나 밥솥, 쌀통 등 쌀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나 그릇들은 재물운이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주게 되면 앞으로 커져갈 재물운의 씨앗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어서 사용하던 그릇들은 주거나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남에게 주어서 안 되는 물건 세 번째는 집에서 기르던 식물입니다. 나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들과 호흡도 맞춰왔고 내 손때가 묻어있는 식물은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정의 화목을 의미하는 식물을 화분채로 몽땅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 가정의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선물할 때는 화분채로 다 주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나누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선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남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물건으로 사용하던 금고와 지갑, 기르던 식물이나 쌀과 그릇에 대해서 각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와 선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새 물건을 남에게 선물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선물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 가득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4년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첫 번째,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반대로 좋은 방향은 어디인지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나와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날을 정해야 할 때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나이별로 보기 쉽게 표시해서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가야 하는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분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집은 평안함을 주는 날, 이렇게 날을 가려서 이사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으로 힘찬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힘있는 2024년을 잘 맞이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